99년에 재밌는 이벤트가 하나 발생했는데 Y2K죠. 네네네. 그 여파가 인도에 굉장히 좋은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이 버그를 잡기 위해서 네. 코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저렴하고 아하. 많은 IT 인력이 있다는 걸 알고 네. 인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써본 거죠. 인도 IT 인력들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너무 좋은 이벤트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요, 인도 투자하자, 인도 주식 투자 입문의 저자이신 강황매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도 투자하자 인도 주식 투자 입문을 쓴 닉네임 강황맨이라고 합니다. 이효석 아카데미 채널에서도 인도에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많고, 예. 막상 저조차도 인도에 대한 관심은 많긴 한데, 어디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 없나라고 해서 한참 찾았거든요. 네. 또 왠지 나타나신 거예요. 어디 숨어 계시다가 이제 이 책의 저자이십니다. 인도 투자하자, 인도 주식 투자 입문이라는 이 책을 쓰신 강황매님을 제가 수소문해가지고 찾았습니다. 어디 계시다가 어떻게 하시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신 건지. 저는 이제 가족이 인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인도랑 인연이 생겼고요. 아하.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증권사 근무했었거든요. 그리고 대학 때 이제 증권 동아리도 하고 해서 뭐 투자 정보 이런 걸 뭐 만들고 같이 보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인도랑 내가 그 전에 갖고 있던 커리어랑 같이 이렇게 조합을 해서 어허. 뭔가 컨텐츠를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허. 그래서 그래서 인도를 이제 보신 지는 이제 한 한 5년, 5년 이상 정도 됐습니다. 예. 네. 인도는 자주 왔다 갔다도 하시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아, 예, 예. 그러니까 인도랑 연을 맺은 지는 10년 넘었고요. 아하. 한 12년, 13년 정도 됐고, 네네. 제가 말씀드린 거지 인도 관련된 주식을 연구한 지는 아.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사실은 인도 관련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기 때문에,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좀 유머 감각이 좀 있으시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시긴 하시던데, 예, 예, 예. 네, 또 쉽고 재미있게 예. 인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제 인도 IT 서비스 산업은 어떻게 성장했는가? 이 주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인도 하면은 인도 천재들, 그다음에 이제 IT 서비스 기업들 그런 걸 많이 떠올리시고, 그리고 사실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또 수출 산업이기도 해요. IT 서비스가. 그래서 오늘은 인도 IT 서비스 산업이 어떻게 지금의 위상을 가질 수 있었는지 그 근원을 한번 찾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을 텐데 보셨나요? 저도 본 것 같은데 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 쓰리 이디어츠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행했었는데요. 네. 한국에서 이제 새 얼간이라는 이름으로 새 얼간이. 예, 예.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인도 대학생들 3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해가지고 IT 회사에 취업하는 게 이제 목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한 친구는 뭐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좌절을 겪기도 하고, 한 친구는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싶은데 부모님이 하도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제 공대로 가라고 하니까 그거에서 이제 부모님하고 갈등 같은 것들이 나와요.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의대 가라 이런 느낌인가요? 예, 맞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인도에서는 좀 의대보다 공대, 특히 이제 컴퓨터 공학이 좀 선호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도가 좀 전반적으로 가난한 나라잖아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인도 유명한 공대를 가면은 그 공대에 미국 이 IT 회사들이 리크루팅을 와요. 뭐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그럼 그런데 취업을 하면은 미국으로 또 갈 수 있고 급여도 굉장히 높고. 그 사실은 이제 뭐 예전으로 치면 입신양명이 되는 거죠. 그냥 예. 바로 성공하는 거구나, 그냥. 그렇죠, 이제. 성공 카드가. 예, 예. 그러니까 인도 명문 공대 뭐 IIT라고 하는 대학이 많은데 그 IIT에 입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의대 입시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드라마가 있는데 요거는 아웃소스드라는 제목으로 미국에 있는 한 기업이 인도에 이제 콜센터를 차려가지고 미국에 있는 이제 전화를 인도에서 받는 그런 회사를 설립합니다. 거기에 이제 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인도 문화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인도의 IT 서비스가 많은 분들한테 콜센터 대행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뒤에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인도가 이제 콜센터 대행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의 비핵심 업무를 도와주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또는 뭐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네.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핵심이 아니고 비핵심이네요. 예, 예. 네. 왜냐면 핵심 업무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하니까. 좀 덜 중요한 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맡기는 거죠.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IT 서비스라는 산업에 대해서 한번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인도에서는 이 비즈니스를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하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네이블드 서비스라고 불러요. 아하. 그러니까 정보 기술, 그다음에 정보 기술이 이제 활용한 서비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또 크게 네 가지로 나누거든요. 네. IT 서비스, 그다음 BPM, 그다음 소프트웨어 앤 엔지니어링, 그다음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는 영역이죠. PC, 그다음에 뭐 반도체. 예, 반도체, 전산망, 그다음에 뭐 단말기 그런 모든 통신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그 나머지는 사실 다 소프트웨어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IT 서비스는 어떤 회사를 생각하시면 좋냐면은 삼성 SDS. 아, 우리나라로 예, 따지면. 예. 네. 삼성그룹에서 삼성 SDS가 위치하고 있는 게 그룹 내에서 이제 사용하는 이 그룹웨어 통합 시스템을 삼성 SDS에서 만들어서 공급하고 유지 관리를 해주거든요. 그 비즈니스가 IT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사실 이거는 또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예, 사실은 굉장히 고부가가치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뭐 우리 회사에 IT 인력이 없으니까 니네가 와서 좀 대신 해달라. 근데 시간이 갈수록 IT의 파워가 더 강해지고 있잖아요. 점점. 예. 네. 근데 기업에서는 그런 역량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아. 나중에 되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예, 의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마진이 높고 매출도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걸 생각하시면은 은행에서 이제 결제망, 전산망 같은 거를 많이 아웃소싱해서 IT 서비스 기업들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월마트, 거기도 굉장히 많은 품목들이 있고 사고 팔고 하면은 매출이 찍히고 또 구매가 찍히고 하는 걸 다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고 관리. 그런 시스템들을 이런 IT 서비스 회사들이 대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 회사들이 그런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BPM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비핵심 업무를 이제 아웃소싱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걸 했겠죠. 뭐 콜센터를 좀 해달라. 그 다음에는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갑자기 자기 컴퓨터 안 켜지면은 콜센터 전화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사실 IT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점점 나아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인사 업무, 구매 업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 업무를 이런 BPM 회사들이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유지 관리하는 업무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사실 하드웨어를 제외하고 이 세 가지는 거의 대부분 구분을 하기 모호할 정도로 통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영역이 인도가 굉장히 잘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네.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 IT 서비스 산업이 꾸준히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검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이제 수출이에요. 수출 물량이 굉장히 크죠. 259조. 259조. 예, 259조.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제가 잘은 몰라도 한 100조 원저리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큰 영역이고 강황색이 내수인데 이 산업은 내수 산업이 아니에요. 그럼요. 예, 수출 산업입니다. 이 모든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다 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IT 서비스 산업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해외 기업들이라는 얘기인 거야? 제가 이제 이후에 이제 역사를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인도에서 사람을 채용하고 인도에서 일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 서비스를 받는 고객사는 거의 미국이나 영국이나 해외에 있는 거죠. 아까 콜센터처럼 예, 그런 예, 느낌이네요. 예, 예. 사실상은 인도에 있는 기업들이라기보다는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라는 거고 그 규모가 이거 두 개 합치면은 320조니까 예, 엄청나네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 수출 중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그림은 ITES 수출 비중에서 하드웨어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지금 제조 산업이 굉장히 좀 열위에 있고 반대로 이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우리나라는 완전 반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는 아까 삼성 SDS 얘기했지만 삼성 SDS라는 회사가 물론 이제 해외 비중도 있겠지만 대부분 국내에 있는 삼성 뭐 계열사들의 하는 AT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지. 예. 이거 할 역량이 남아서 해외로 나가고 이런 건 생각 안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인도는 완전히 소프트웨어 쪽의 매출, 그러니까 수출하는 것 쪽 예. 그렇다라는 게 좀 인상적이네요. 완전 반대네요. 그래서 어느 나라로 수출을 많이 하는지를 어느 보면은 나라로? 미국이 제일 많고요. 아. 예.
그 다음이 영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을 제한 유럽이고, 그 다음에 아시아. 그러니까 사실은 아시아가 최근에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아시아 비중이 많지 않았거든요. 거의 대부분 북미랑 유럽이었는데 아시아로도 세력을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미국이나 영국, 유럽에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산업은 인도 경기랑 그렇게 관련이 없고요. 미국 경기랑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주는 거니까. 예, 그리고 특히 미국 대기업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대기업이 경기가 안 좋으면은 당연히 이쪽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 경기랑 굉장히 밀접하다. 좋은 거죠, 그러면. 미국이 요즘에 좋으니까. 예, 그렇죠. 네. 예. 근데 사실 미국 기업들은 별로 안 좋고 미국 시장만 좋고 엔비디아만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도 하죠. 예, 예. 요 그림은 이제 인도에다가 저희가 투자할 때 네. 가장 많이 투자하는 이 지수가 예, 니프티 피프티라고 하는 지수인데요. 아하. 예, 인도 대형주 50개를 모아놓은 지수거든요. 네. 그 지수에 편입되는 기업들을 산업별로 나누면은 금융회사가 제일 많고 은행이 제일 많죠. 네. 그다음에 이제 소비재 회사들, 그다음에 이제 IT 순입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IT는 우리나라는 IT라고 하면은 당연히 삼성전자나 LG전자, 예, LG전자, 뭐 하이닉스 이런 회사를 제조업 회사죠. 그렇죠. 근데 인도의 IT 회사는 제조업 회사가 아니라 IT 소프트웨어다. 서비스 회사, 예, 소프트웨어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니프티라는 것이 예, 마치 우리나라의 코스피 이런 것처럼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이름인 거죠. 예, 니프티. 맞습니다. 니프티가 약간 그 뜻이 예, 좀 뭐 세련되다 예, 뭐 이런 좋은 느낌이잖아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 좋은 애들 골라놨다 이런 예, 의미인가 맞습니다. 봐요. 여기 NSE라고 제가 조그맣게 적어놨는데 NSE. 예, 네. 이쪽에 네. NSE가 그거거든요. 이제 증권거래소. 아하. 예, 증권거래소에서 자기들이 만든 지수죠. 니프티, 피프티. 50개인가 보네요. 예, 대형주 5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T 서비스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은 니프티, 피프티에 투자했을 때 한 16% 정도 내가 투자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다음에 보여드리는 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탑 10 IT 서비스 브랜드를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한 건데 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엑센추어고요. 엑센추어. 예, 네. 엑센추어는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예, 미국에 있는. 맞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인도 어. 예,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 TCS라고 하는데요. 네. 이 회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인포시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인도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IBM 컨설팅, 캡제미니, 엔티티 데이터, 코그니전트, HCL 테크, 와이프로, 후지쭈 이런 순인데 10개 중에 4개가 인도 회사죠. 그러네요. 뒤에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기업들이 IT 서비스 비즈니스를 인도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를 빼고 IT 서비스 산업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다음 장표는 이제 20개까지 늘어났는데요. 20개를 늘리면 이제 우리나라 회사가 나와요. SDS 가 그래서 나오네요. 넣습니다. 예. 네. 삼성 SDS가 세계 랭킹 13위의 브랜드를 가진 걸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이제 거의 대부분 미국 회사랑 인도 회사로 돼 있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 인도, 일본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이 IT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부분은 이미 이제 인도 사람들이 다 장악을 했어요. 세계에서 시총이 가장 큰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 예,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장도 사티아 나델라. 나델라. 예, 인도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구글도 네. 예, 선다이 피차이. 예, 순다르 피차이 이분이 인도 분이시고요. IBM 대표도 인도 분이고 어도비 대표님도. 마이크론이 최근에 인도에다가 반도체 공장 짓기로 했거든요. 네, 예, 네. 마이크론 대표님이 인도 분이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분이 이제 잘렸는데 네네네. 예, 이제 트위터라는 회사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네. X로 바뀌었죠. 예, X로 바뀌었잖아요. X로 바뀌기 직전에 일론 머스크가 잘라낸 분이 이분이 이제 인도 분이세요. 예, 그 당시 한 30대 후반에 CEO 한 걸로 알고 있고 퇴직금을 550억 받았습니다. 잘 잘린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인도 출신 CEO들이 많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냥 뭐 잘은 몰라도 CEO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진짜 인정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정받은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도 사람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는 인도 사람들이 진짜 일을 잘하기도 할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인도에서 태어난 인도의 학생이라면 이런 걸 다 볼 거 아니야. 맞습니다. 나델라나 아니면 뭐 이게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꿈을 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예, 맞습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 박찬호
예, 예, 박찬호 때문에 야구 열심히 하고 박세리 때문에 예, 예. 골프 열심히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어떻게 인도가 이렇게 IT 서비스 분야에서 예, 강력한 힘을 구축했느냐라는 질문에 네. 대한 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제가 뽑은 키워드들은 이런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잘된 사람을 봤기 때문에 성공 사례가 있는 예. 거죠. 나도 할 수 있겠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의사 집안에는 의사가 많고 변호사 집안에는 변호사가 많고 뭐 그런 것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인데 일단 인도의 성공 사례가 굉장히 많고 또 그분들이 굉장한 경쟁을 거쳐가지고 제가 아까 한번 언급했던 IIT, 예, 인도 공과대학 출신들이 또 많아요. 네. 학벌이 좋은 분들이 많죠. 네, 예.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 있는 분들을 주로 글로벌 테크 기업에서 채용을 해가고 그러니까요. 뭐 컨설팅 펌에서도 일하고 하니까 처음에 사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인도의 가난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뭐 우리 집안에 가업이 있어가지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보통 그런 집 애들은 공부를 열심히 그렇죠. 안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맞아요. 예. 좀 어려운 집안에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좀 돌파하려고 그렇죠. 여러 가지를 모색하다 보니까 이거 공부를 잘해서 이제 좋은 대학 가가지고 테크 기업에 입사하는 게 이거 제일 좋은 루트네. 딱 봐도 예. 그런 게 이제 인도에는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인도가 이제 임금이 좀 낮은 저임금 국가이기 때문에 빨리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미국 테크 기업들, 특히 이제 IT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IIT 내에서도 컴퓨터 공학과가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근데 이렇게 저임금이 된 이유는 뭐냐? 네. 사실 정부 규제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인도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 하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이유가 정부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선택한 정책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뒤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거지만 정부가 너무 산업을 발전 못하게 여러 가지로 규제를 해놓다 보니까 산업이 많이 발전 못하고 저임금의 경제 구조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IT 서비스의 성공 사례가 나오면서 정부도 이제 이 사업을 지원해야 되겠다로 돌아서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인도는 그런 게 지금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인도가 예전에 그 영국 식민지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영어 사용이 우리나라보다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네. 예. 아시겠지만 미국 다음으로 영어 쓰는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인도예요. 제가 알기로 한 1억 명 이상 영어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인도의 중요한 이런 이제 IT 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벤트를 제가 한번 이벤트. 예, 네, 좋습니다. 훑어보겠습니다. 1974년부터 시작하는데요. 네. 1974년이면 굉장히 옛날이잖아요. 요때는 이제 인도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라이센스 라즈라고 불리던 시절이었어요. 라이센스를 하죠. 예, 라이센스가 이제 허가증, 허가잖아요. 네, 네. 예. 다른 말로는 퍼밋 라즈라고 해요. 인도에서 뭔가 사업을 하려면은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요 그림에서 이제 보시듯이 주서 있군요, 이게. 예, 굉장히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거죠. 내가 이제 공장을 하나 만들고 싶다. 건물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뭐 밀링 머신 하나 넣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기계와 사람 사이의 통로 간격을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3m 이상으로 해라. 근데 내가 얻어놓은 그 공간에는 3m 안 나와요. 그럼 그 사업을 못 하겠죠. 굉장히 디테일한 규정을 할 수 있거든요. 뭐 여기 조도를 몇 도 이상으로 해라. 뭐 어두워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 바닥에 뭐 재질은 뭘로 해라. 그러면은 이런 규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하기 힘들고 특히 가난한 나라일수록 규정이 빡빡하면은 뭔가 도전하기 힘들죠. 그래서 요 시기는 인도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너무너무 힘든 시기였고 많은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인도 가서 사업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인도에서 사업하기는 인도 사람들도 똑같이 힘듭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힘든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외국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만 인도가 원하는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 유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이 그림을 보니까 제 옛날에 처음에 직장생활 은행에서 했어가지고 은행 그래요? 생각이 좀 납니다. 예. 그때도 이제 저의 선배님들이 해주신 얘기인데 옛날에는 은행도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은행도. 그래서 대출서류가 이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저 밑에 있는 것부터 이렇게 대출을 해주니까 이제 밥도 많이 사주고 그랬대요. 여기 위에는 좀 미션 더 얻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규제든 아니면 뭐 대출이든 금융 규제든 뭐든 간에
뭔가를 허가해 준다라는 개념이 어려울수록 예, 사업을 예. 하기는 쉽지 않다. 맞습니다. 예, 예. 인도가 70년대까지 이 소프트웨어 산업, 그러니까 IT 서비스 산업이라고 할 수 네. 있죠. 이 산업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어요. 아, 예. 그리고 못하게. 이제 수익 관세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IT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가 필요하냐면 컴퓨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컴퓨터를 이제 인도에서 못 만들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70년대 컴퓨터는 이제 갓 PC가 나오는 시절, 사실은 이제 엄청 큰 메인프레임 컴퓨터 시절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수입해 와가지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수익 관세가 하드웨어가 135%, 소프트웨어는 100%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자체가 산업으로 분류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된 비즈니스니까 그전에 없었잖아요. 컴퓨터가 생기고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거지. 근데 컴퓨터도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이해를 윗사람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렇죠. 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은행 대출을 받을 수도 없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시는 분이 이제 인도 초대 총리, 예, 성함이 네루시죠. 예, 네루. 네루. 예.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인도 국민회의 분들이라고 제가 인터넷 찾은 건데 이제 간디 형님이 저기 계시죠. 이분들께서 인도 국민회의라는 모임을 하셨는데 이 인도 국민회의가 영국 식민정부 시절에는 인도 내에서 이제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영국 정부랑 이제 협상을 하는 일종의 이제 오피니언 리더 집단이었던 거죠. 엘리트들로 구성된. 네네. 근데 이 집단이 영국이 이제 나간 이후에 인도 정권을 잡아요. 그러니까 정권을 뭐 이양받는 느낌으로 잡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네루가 이제 총리가 되죠. 저도 이제 그런 상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정권을 잡았을 때 저한테 가장 유리한 경제 시스템은 좀 사회주의 경제거든요. 사회주의라는 건 정부가 통제하니까 정부의 수장인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 네. 내가 만장한다면 그게 편하다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입신양명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렇죠. 너무너무 좋죠. 맞아요. 왜냐하면은 뭐 내 마음대로 허가주고 뭐 뒤에서 조금 뭐 네. 예.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소련, 지금 러시아가 미국과 양강이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소련의 경제가 좋았거든요. 아. 그 소련의 사회주의 경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모든 게 결과로 나왔으니까 그 실패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 경제가 좋다고 생각을 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네루 정부에서 사회주의 경제를 도입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허가를 정부에서 이제 칼자를 쥐고 허가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 고착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제 부패하다 보면은 계속 그런 규제들이 많아지는 거고. 예.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았다. 그리고 영국의 식민 시절에는 인도에서 뭔가 만들 수 있는데도 영국에서 그때 공업화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생산했기 때문에 영국 물건을 사줬어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입 제품 때문에 자국 산업이 망하는 거를 이분들이 다 봤기 때문에 수입을 절대 할 수 없다. 그런 기조로 처음에 경제 정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수입 대체 품목을 많이 만들자. 그러다 보니까 수입 관세를 높여놓고 실제 정작 발전을 위해서 뭔가 사와야 되는 것도 못 사하고 그런 시절이었던 거죠.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아까 수입을 막는 그런 정책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74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념비적인 해인데 네. 이 당시 분위기가 사업하기에 특히 소프트웨어 사업하기에 암울했는데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 그 당시는 이게 이름이 타타 컴퓨터 시스템스였거든요. 여기 이제 1968년에 설립된 이 회사인데 이 회사는 처음에는 이제 현재 타타 스틸 제철소죠. 제철소에서 관리를 위해서 이제 컴퓨터 업무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대행해 주려고 만들어진 회사예요. 예. 그래서 주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근데 옛날에 그 큰 컴퓨터 메인프레임 컴퓨터는 지금처럼 이제 우리가 단말기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식이 아니라 종이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천공난 그 천공 용지를 가지고 데이터를 입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가 필요했던 거고 그 당시에 이제 썼던 이제 컴퓨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 있는 이게 컴퓨터인가 보네요. 그렇죠. 이제 집채만한 들어가는 컴퓨터. 거네. 예. 방 하나가 이제 컴퓨터인 거죠. 아. 예.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디스크 스토어. 카드 펀치 기계도 있고 코드 펀치 기계도 있고 뭐 코드 리더 기계도 있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이렇게 구성된 굉장히 큰 기계들. 이런 시대였던 거죠. 이 초기 컴퓨터가. 이때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74년이 굉장히 기념비적인 해인 이유가 이때 그 미국의 컴퓨터 제조사
버로스라는 회사로부터 최초로 이제 소프트웨어 패키지 개발을 딴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데이터만 입력하는 이런 일을 하다가 소프트웨어를 이제 실제로 외주를 받아서 이제 제작하게 된 거죠. 요거를 인도 IT 서비스 산업의 시초라고 봅니다. 1974년에 예, 1974년에. 처음으로 일다운 일을 받은 거예요. 예, IT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시작됐고, 이 버로스라는 회사는 당시에 이제 IBM하고 같이 경쟁하던 기업용 아까 큰 컴퓨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도 있어요. 버로스가 이름이 지금 유니시스로 바뀌었는데, 요거는 예전 같은 그런 컴퓨터 비즈니스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도 TCS랑 마찬가지로 IT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어요. 타타가 인도 IT 서비스 산업의 문을 이렇게 열어 제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어디냐면은 방갈로르에 있는 인도의 1세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요람, 인디아 인스티튜트 오브 사이언스라는 대학입니다. 타타 그룹 창업주가 이제 잠세치 타타라는 분인데요. 이분께서 출연해서 만든 연구 중심 대학이에요. 연구 중심 예. 대학. 언제 만들었냐면은 1909년에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과학, 공학, 디자인을 교육하고 연구하고 지금도 이제 연구 성과로는 인도에서 가장 좋은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방갈로르라고 들어보셨어요? 벵갈로르? 네. 거기가 이제 인도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거든요. 아, 그리고 글로벌 IT 회사들, 뭐 IT 서비스 회사들 다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도 거기서 이제 삼성이나 뭐 LG나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 도시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 대학이 1세대 엔지니어들을 배출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가 대학이 중요하죠. 그렇죠. 네. 타타가 출연했기 때문에 뭐 타타 연구소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타가 이 비즈니스를 열어젖혔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재밌는 이슈가 있는데 1978년에 인도에 있던 IBM이 퇴출이 됩니다. 그 IBM이 인도에 일찍 진출해가지고 미국에서 가지고 온 구형 중고 컴퓨터를 주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업데이트를 빨리빨리 안 해주고 계속 구형을 가지고 오니까 인도 정부에서 신기술을 적용한 걸 가지고 서비스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IBM에서 그걸 이제 싫다고 했나 보네. 예, 싫다고 한 거죠. 인도에서는 이제 그거를 문제 삼아가지고 네. 외국 기업들이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사업하는 거를 못하게 이제 아하. 막는 정책을 펼칩니다. IBM이 인도 시장에서 나갔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이제 PC가 많이 이제 활황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IBM이 없어지니까 IBM 컴퓨터는 이제 인도에서 못 팔고 그 빈자리를 인도 토종 회사들이 이제 PC 제조업에 뛰어든 거죠. 그때 나온 회사가 힌두스탄 컴퓨터스 리미티드. 여기 지금 현재 HCL 테크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 회사랑 또 위프로 프로덕츠 리미티드라는 두 회사가 이때 설립이 돼가지고 PC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기업들이 나중에 90년대 이후에 인도 시장이 개방된 이후에는 다시 IT 서비스 쪽으로 빠지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 이벤트가 1984년도에 있었는데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새로운 컴퓨터 정책이 발표가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컴퓨터로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고 그걸로 정부를 많이 압박해서 생긴 결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익 관세를 60%로 인하합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수출을 특별한 허가받지 않고 이제 할 수 있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산업을 인정하면서 이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도 인도에 들어와가지고 소프트웨어 수출을 하기 위한 법인을 만들 수 있게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인도 IT 서비스가 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이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거네요. 예,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인도 총리신 거죠. 아하. 예. 가장 어떻게 보면 인도에서 중요한 해가 네. 인도 경제사에서 중요한 해가 1991년인데 1991년. 예, 이때 이제 시장이 개방이 됐어요. 아. 예. 왜냐하면 개방하고 싶어서 개방한 게 아니라 인도가 IMF 구제금융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그때 이제 개방한 것처럼 97년 이후에 개방한 것처럼 인도는 먼저 개방이 됐어요. 우리나라보다 한 6년 더 빨리 개방됐네요. 예, IMF에 이제 구제금융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정부에서는 IT 서비스 육성 정책을 많이 내놓기 시작했고요. 중요한 이벤트가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파크 오브 인디아라고 해가지고 우리로 치면은 뭐라고 할까요? 개발 센터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와서 인프라를 사용하게 해주고 뭐 교육도 해주고 여러 가지
뭐 세제 혜택도 주고 지원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준 어떤 지역에 거죠. 몰려 있나 보네 이런 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진 않아요. 예, 어. 처음에 이제 거점별로 만들고 어허.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현재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아니 테크놀로지 파크라고 그래서 어디 예, 뭐 예. 공원 같은데 모여 있나. 예, 그러니까 한 빌딩을 잘 빌딩을 잘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놓고. 왜냐면 인도에서 그런 좋은 빠른 그런 공간이 인터넷이라든지 별로 없으니까. 예, 컴퓨터 사용이라든지 이런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거 이제 정부 지원을 해준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99년에 또 재밌는 이벤트가 하나 발생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Y2K죠. 네, 네, 네. Y2K가 이런 거죠. 이전에 좀 데이터를 좀 아끼려고 그 날짜를 두 자릿수만 해를 표시할 때 두 자릿수 끝에 두 자리만 했는데 그렇죠. 갑자기 이제 2000년이 되니까 1900년하고 2000년하고 이렇게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진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 생각할 때 이제 1979년 그러면 79년 그러지 뭘 또 예, 예. 1979년, 79년이지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예, 예. 했었는데 예. 막상 이제 1999년이 되니까 뭐야 앞에 있고 어떻게 해?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Y2K가 뭐야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예. 있어가지고 1999년에 이것 때문에 사실 투자도 많이 일어나고 닷컴 버블의 기여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 여파가 인도에 굉장히 좋은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이 버그를 잡기 위해서 네. 코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아하. 그걸 할 사람들을 염가에 많이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인도가 부각됐겠구나. 예, 그래서 이제 인도에 저렴하고 아하. 많은 IT 인력이 있다는 걸 알고 네. 인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써본 거죠. 네. 근데 써보니까 일을 잘하는 거죠. 잘하네 생각보다. 그래서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영국에 있는 회사에서 요 일을 이제 아웃소싱을 인도에 있는 사람한테 줬는데 얘가 일을 너무 잘하니까 너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외 채용도 많이 늘어났고 인도 IT 인력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위상을 좀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너무 좋은 이벤트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요때 요 이후는 이제 2000년부터 이제 인터넷 시대가 가속화가 됐으니까 네. 더욱 또 이런 흐름들이 가속화가 됐죠. 네. 기폭체는 Y2K였다. 어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도 IT 서비스 산업이 초기 어떤 계기로 성장을 했느냐? 제가 정리한 내용으로는 첫 번째는 태동하고. 74년에 타타가 태동을 시켰다. 물론 그 전에 타타가 투자한 그 타타 연구소, 인도 과학 연구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84년에 정부가 좀 지원을 해준 게 유효했다. 그리고 91년에 시장이 개방되면서 완전히 열렸고 그다음에 이제 Y2K를 잡으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